안녕하세요. 5단원 물의 여행. 이번 시간에는 물의 순환을 이용해 물 모으는 장치를 창의적으로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14쪽부터 115쪽, 실험 관찰은 59쪽입니다. 물의 순환을 이용해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해 볼 건데요. 물은 동물과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하므로 깨끗한 물을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의 순환 과정과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여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물을 효과적으로 모으는 장치를 설계해 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와카워터라는 게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죠. 선생님도 이번에 조금 새롭게 안 것 같아요. 와카워터는 이탈리아 건축가가 만든 물을 모을 수 있는 탑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모을 수 있을까? 우리 물의 상태 변화와 한번 관련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교과서에도 딱 답이 나오긴 해요. 이 탑은 응결 현상을 이용해 공기 중에 수증기를 물로 모으는 장치야 라고 설명이 잘 되어 있긴 해요. 그럼 어떻게 모이는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다란 꽃병처럼 생긴 이 장치는 와카워터라는 것으로 물의 응결 현상을 이용해 깨끗한 물을 모으는 장치입니다. 와카워터 내부에는 촘촘한 그물이 있어 공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이 여기에 부딪혀 응결하면 아래로 떨어져 그릇에 모이는 것이랍니다. 와, 신기하죠? 이렇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이 어떤 형태로, 수증기의 형태로 이제 떠다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 같아요. 자, 그럼 근데 왜 이런 지역에서 물 모으는 장치가 왜 필요했을까? 물 모으는 장치가 왜 필요했겠어요? 물이 만약에 많다면 물 모으는 장치가 필요했을까요? 이 지역은 물이 좀 부족한 지역이에요. 깨끗한 물을 또 얻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 모으는 장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깨끗한 물을 모으는 장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러면은 그 물은 어떻게 물을 모을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인터넷에서 미리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깨끗한 물을 모으는 장치라고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도 한번 깨끗한 물을 모으는 장치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찾아보았나요? 지금 이걸 잘 찾아놓으면 여러분이 장치 설계할 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찾은 걸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찾아봤더니 제주도에서는 초망이라는 걸 사용한대요. 빗물을 모아서 식수로 이용을 했는데요. 제주도는 아무래도 섬이다 보니 물이 귀했어요. 그래서 산간 마을에, 그러니까 산에 있는 마을에서는, 산 밑에 있는 마을에서는 화렵수 밑동에, 그러니까 화렵수 말이 너무 어렵죠. 나무 아래쪽에 촘이라는 걸 걸어두고요. 그 밑에 항아리를 놓아 한 곳에 모인 빗물을 식수로 이용했다고 해요. 또 찾아봤더니 태양열, 여긴 아마 굉장히 뜨거운 곳이긴 한 것 같아요. 태양열로 바닷물을 식수로 만드는 솥인데요. 바닷물을 붓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놓아두기만 하면 증발을 통해서 깨끗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그래도 생수가 만들어진다고도 했어요. 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이번에는 오염된 물을 정화해서 물을 모으는 장치예요. 하나는 워터컨과 행복한 대화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워터컨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요거예요. 여기 잘 보이죠? 자, 젖은 흙 속의 물이 증발하지만 여기 젖은 흙 속의 물이 이렇게 증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죠.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표면을 타고 흘러내리다가 양쪽 끝에 이렇게 모이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행복한 대야래요. 얘는 대야를 물에 띄우면 대야 가운데 이렇게 필터 부분이 있어서 물을 조금 깨끗하게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장치들을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았을 것 같고, 여러분도 아마 다양한 장치를 찾아봤을 것 같아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다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물을 모으는 장치가 필요한 곳을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장소에 맞게 물을 모은 장치를 설계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되어 있는데, 우리는 친구들과 지금 이야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 필요한 조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과서를 펴둔 상태에서 이제 실험 관찰도 딱 옆에 펴두세요. 1번 문제를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요. 물 모으는 장치를 설계하기 전에 여러분이 그냥 생각한 내용을 써보는 거예요. 친구들과 함께 한 건 아니죠. 자, 그럼 옆에 여자친구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물 모으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 자, 설치하고 싶은 지역과 특성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지역은 그럼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리고 물의 순환 과정을 어떻게 이용하면 물을 모을 수 있는지, 그게 바로 물 모으는 방법이겠죠. 증발을 이용할 건지 아니면 응발이 아니죠. 응결 현상을 이용할 건지, 그리고 물을 잘 모으려면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자, 이걸 여러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설치하고 싶은 지역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물을 아껴 쓰지 않아서 물이 부족한 거. 원래 물은 많은데 여러분들이 혹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물을 조금 많이 펑펑 쓰는 지역인지, 처음부터 물이 부족한 지역인지를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부터 물이 부족한 것이라면 거기에서는 물을 어떻게 모으고 그걸 위해서 어떤 필요한 재료를 쓸 수 있는지. 여러분 우리 와카워터 있었잖아요. 와카워터를 생각해 봐도 좋고요. 선생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조금 전 앞에서 보여줬던 워터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응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영상을 잠깐 멈추고 여러분이 1번을 한번 계획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한 예시 자료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물이 부족한 것을 그냥 선택을 했어요. 설치하고 싶은 지역은 물이 부족해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다가 적지 않았는데 낮과 밤에 기온차가 조금 심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 조금 건조한 기후 쪽인 것 같아요. 그쪽을 선택해서 그러면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면 뭐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응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응결하여 생긴 물을 모을 거예요. 사실 와카워터가 있는 지역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필요한 재료로 투명한 비닐과 돌멩이와 컵과 꽃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워터콘을 그러니까 뒤집은 모양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고깔 모양으로 선생님 구덩이를 깊게 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건 선생님 말 그대로 예시 답안인 거 알죠? 나머지 이제 여러분이 한 걸 그대로 쓰면 좋겠고요. 이제 교과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교과서 115쪽이에요. 여러분이 설계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이제 어떻게 그릴 건지 모양을 이제 여러분이 설계를 한번 해볼 거예요. 실험 관찰 59쪽입니다. 모듬 회사라고 되어 있지만 모듬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물 모으는 장치를 그림과 글로 나타내고 그 장치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이름을 써봅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교과서 115쪽 볼까요? 이건 필요한 건 스케치북, 연필자, 그림 도구인데요. 그냥 여러분 연필로만 그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토의한 내용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한 내용을 바탕으로 물 모으는 장치를 이렇게 정해보고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그죠? 특징이 잘 드러나도 이름을 정해보는 게 바로 그대로인데요. 여러분 그냥 하라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까 1번에서 했던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고깔 모양 가자의 변신 워터컨이라고 이렇게 딱 정했고요. 햇볕이 잘 드는 곳에 그림처럼 구덩이를 파서 설치하면 흙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응결되어 투명한 비닐에 맺힌 물이 아래로 떨어져 물통에 모인다. 파놓은 구덩이의 모양이 고깔 모양의 과자를 닮아서 워터컨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근데 이거 워터컨 어디서 본 것 같죠? 선생님 앞에서 바로 보여줬었어요. 조금 지저분한 물을 깨끗한 물로 정화하는 시설로 여러분 선생님 워터콘 모양을 보여줬어요. 교과서 115쪽에 있는 모양도 사실은 그거랑 비슷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아니면 선생님 저는 정말 좀 어려워야 하는 친구는 와카워터 있죠. 와카워터를 여러분 조금 변형시킨 모양으로 해서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잠깐 멈추고 이 실험 관찰 2번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길 바랍니다. 선생님 저는 여기가 조금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생각하는데 시간 조금 오래 걸려요. 더 한번 찾아볼래요 하는 친구들은 지금 그냥 영상을 계속 끝까지 보고 59쪽에 2번 문제를 해결해도 좋습니다. 교과서로 그러면 잠깐 넘어올까요? 봤더니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과학기술.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과학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거는 그냥 단순하게 증발만 이용한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과학기술이 들어간 거예요. 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물로 둘러싸여 있지만 이 물의 대부분은 바닷물로 우리가 바로 이용할 수는 없어요. 또 최근에는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바닷물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바꾸는 해수 담수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매우 우수한 해수 담수화 기술을 보유하며 이러한 기술을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동티모르 등에 수출한다고 해요. 해수 담수화 기술에 앞서 있는 나라에는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강수량이 적고 국토의 절반이 사막이어서 물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해수 담수화 기술로 생활용수의 5분의 2 정도를 만들어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지구에 있는 물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죠? 뭐 때문에 물은 계속 순환하지만 물의 양은 동일하다, 일정하다는 거. 다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의 양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술자들은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물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도 있지만 우리도 이렇게 물을 낭비하지 않고 절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오늘도 수업이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험 관찰 2번 아직 못한 친구는 영상 끝나고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은 물의 순환 과정을 이용해 물 모으는 장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발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고요. 은결을 이용한 것도 있었어요. 자, 오늘도 여러분 즐겁게 공부했나요? 날이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는 친구들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따뜻한 물도 조금 많이 마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